자, 수리고 이제 경우의 수부터 행렬까지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먼저 23번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여사건으로 풀려고 합니다, 항상. 여사건은 보통은 쉬운 문제들이야 적어도 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제에도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다. 일단 이게 핵심 조건이겠네요. 그리고 C와 D는 또 이웃해서 앉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저 마찰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보면요.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서 여기 마부가 앉았어. 맨 앞에 왼쪽에. 그리고 A와 B가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았어. 예를 들어서 여기 A 앉고 여기 B가 앉았다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C랑 D가 이웃해서 앉지 않도록 앉힐 건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 않아? C와 D가 이웃해서 앉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사건을 쓰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을 때에는 한번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사건이라면 우리가 생각을 전체에서 뺄 거 아니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을. 그럼 이걸 이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야. 그럼 이때 이 문제에 적용하면 전체는 뭐가 되냐면 A와 B가 이웃하는 게 그냥 전체인 거야. 즉 A와 B는 이미 이웃하게 앉아 있는 거지. 이제 가족권을 충족해 놓는 거야. 그게 전체 조건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게 전체라고 했지. 그럼 이 전체 구성을 봐봐. 이 A와 B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를 살펴보면 A와 B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 안에는 이 경우 안에는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C와 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C와 D가 이웃해서 앉지 않는 경우를 원해. 그럼 우린 뭘 빼면 돼?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에서 A와 B가 이웃하면서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결국엔 전체란 A와 B가 이웃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자 전체부터 봅시다. 전체. A와 B가 이웃할 때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 요 하나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의 줄 중에 하나를 골라요. A와 B가 이웃해서 앉을 수 있는 줄을 하나 고릅시다. 그리고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 있겠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 몇 명이니? 5명이죠. 이 5명은 그냥 별다른 조건 없이 자유롭게 앉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500. 이게 전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720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 즉 우리가 뺄 상황을 한번 적어봅시다. 뭘 뺄까? C와 D가 이웃하는 거, 즉 A와 B가 이웃하는 것과 동시에 C와 D도 이웃할 때를 빼면 되는 거예요.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A와 B가 이웃해서 앉을 수 있는 줄, 세 줄 중에 한 줄, 그리고 둘이 자리 바꿔. C와 D는 이제 남은 두 줄 중에 한 줄 골라서 이웃해서 앉을 거고 둘이 또 자리를 바꿔. 이러면 이제 우리가 4명을 앉혔으니까 3명이 남았잖아. 그지? 그럼 3팩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6 곱하기 4 곱하기 6이 되니까요. 14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720에서 144를 빼니까 정답은 576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러 가봅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로도 풀 수 있고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 조합이 조금 더 발상이 좋고 경우의 수는 발상이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쁜 풀이는 아닙니다.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을 어떤 걸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세 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요 정삼각형이지. 얘가 제일 크네. 얘가 제일 큰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항상.
그러면 나머지 세 개의 숫자는 확실히 정삼각형에 들어있는 숫자보단 작을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정삼각형에 쓸 숫자랑 나머지 정사각형 밑에 있는 숫자들이랑 달라.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있는 수는 모두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웃하면 숫자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한번 해볼까? 이웃하면 숫자가 다르다네. 자, 우리 기준을 뭘로 잡아보냐? 자, 기준을 숫자의 개수로 한번 잡아봅시다. 숫자의 개수. 자, 숫자의 개수로 한번 잡으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정삼각형에 A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B라는 숫자를 쓰고 여기에 C라는 숫자를 쓰고 여기에 D라는 숫자를 쓸 수 있지. 이게 바로 숫자의 개수. 처음에 자, 4개의 숫자로 저 위에 도형들을 한번 채워볼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얘들아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일단 6개의 숫자 중에 사용할 4개의 숫자를 뽑아야지.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건, 무조건 제일 큰 건 위에 있는 정삼각형에 적을 거야. 그러면 밑에 남은 3개의 정사각형 안에는 여기는 그냥 이웃하면 숫자가 다르기만 하기면 되니까 이미 우리는 3개의 숫자가 다 다른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냥 3팩 하면 되는 거죠. 3팩. 그래서 이 경우는 90까지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이렇게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자, 여기는 A 숫자를 넣었어. 여기는 B 숫자를 넣었고 여기는 C 숫자까지 넣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지금 요 양 끝에 있는 정사각형 얘네들은 이웃하지 않고 있잖아. 숫자가 같을 수 있겠죠. 요렇게 그래서 A, B, C, B 모델도 있어. 이런 모델은 숫자의 개수가 몇 개로 볼 수 있어? 3개의 숫자로 주어진 도형을 다 채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6개의 숫자 중에 3개의 숫자를 먼저 뽑읍시다. 그리고서 제일 큰 건 무조건 정삼각형에 들어갈 거고요. 남은 작은 숫자 2개가 있지. 그러면 그 2개의 숫자 중에서 어떤 걸 2번 쓸까만 정해주면 되는 거야. 무조건 2번 쓸 숫자를 양 끝에 넣을 거니까 그래서 2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엔 40가지가 있어서 정답은 130이 될 겁니다.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 자, 여기 이제 조합으로 기준을 잡은 거고, 경우의 수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단해. 이런 경우의 기준은, 방법 2, 또 다른 기준은, 저 정삼각형 있지. 정삼각형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즉, 정삼각형에 들어갈 숫자가 6일 때, 5일 때, 4일 때, 3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돼. 정삼각형에 들어가는 숫자가 6이다 라고 하면 밑에 이제 여기서는 근데 또 쓸 수 있는 숫자의 개수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돼. 여기서 쓸 수 있는 개수가요 3개라고 하면 숫자의 개수가 1부터 5의 5개의 수 중에 3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 라고 이렇게 할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케이스 분류를 해서 일일이 다 세면 되는데 그게 좀 오래 걸리죠. 그쵸? 그래서 위에 풀이를 추천하기는 합니다. 밑에 풀이도 한번 혼자서 정리해보면 좋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같이 풀러 넘어가 봅시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부교재에 있는 프린트에 있는 문제랑 문제는 도형은 달라. 도형은 다른데 발상이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준 문제랑 이 색칠한 사각형의 위치가 다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똑같아서 발상이 한번 봅시다. 얘는 우리가 자 원래 그냥 평행사변형의 개수, 즉 별다른 조건 없이 그냥 평행사변형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평행사변형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자, 평행사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변, 밑에 있는 변에서 요렇게 요거랑 요거 해서 평행한 변 한 쌍, 평행한 변 한 쌍이 필요하고요. 여기 요거 양옆에 2개에서 또 다른 평행한 변 한 쌍,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뽑는다고 치면 자 세로가 즉 여기 왼쪽 오른쪽 이 평행 한 변 한 쌍을 뽑는 경우가 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세로줄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두 개의 줄을 뽑으면 평행 한 변 한 쌍을 만들었고 가로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중에 또 두 개를 뽑으면 여기 윗변과 밑변 평행 한 변 한 쌍을 만들 수 있겠죠.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이런 건데 조건이 붙었어. 조건이 붙었어요. 어떤 조건이 붙었냐라고 하면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이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이제 경계를 준 건데 봐봐. 우리 요거를 포함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평행한 사변형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겠네. 예를 들어 이런 평행한 사변형을 떠올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변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야. 그럼 윗변 보자. 윗변은 무조건 요 색칠한 평행 사변형에 여기 윗변보다는 어때야 될까? 여기 이 줄에 있거나 아니면 더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평행 사변형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왼쪽 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변 얘들아. 요 왼쪽 변도 저를 보면 얘를 또 잘 보면 이 색칠한 걸 안고 있으려면 우리가 만들 평행 사변형은 이 색칠한 평행 사변형의 왼쪽 변이랑 같은 줄에 있거나 아니면 더 왼쪽들에 이렇게 선택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 색칠한 평행 사변형은 경계를 준 겁니다. 경계를. 그래서 자 우린 이제 평행 사변형 뽑을 거야. 자, 윗변부터 뽑아봅시다. 윗변은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는 여기랑 여기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자, 왼쪽 변은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할 하나, 둘, 셋. 얘네 세 개 중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은요, 초록색으로 제가 색칠한 세 개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이제 보면 내가 보라색으로 할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여기 하나랑 여기 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씨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밑변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밑변은 빨간색으로 제가 방금 얘기한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돼요.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하니까 정답은 36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풀러 가볼까요?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들 학교에서 시험에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잘 봐봐요. 내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구분되는 것과 구분되지 않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꽃은 구분해요. 초콜릿은 구분 안 해요. 자 그리고 5명의 학생은 구분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별다른 말이 없어도 무조건 구분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같다 다르다는 우리가 생략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 꽃 4개, 같은 종류 초콜릿 2개, 그리고 또 서로 다른 5명의 학생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잡을 건데 기준을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둘 다 풀려요. 둘 다 풀리는데 자, 첫 번째 기준 1. 자, 기준 1. 바로 꽃을 기준으로 나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 5명을 이름을 붙여볼게. A, B, C, D, E. 학생으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때 서로 다른 꽃 4송이를 먼저 학생들한테 줘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1번 어떤 경우가 있냐, 꽃을 4명의 학생에게 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4명의 학생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꽃 4송이를 모두 1명의 학생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더랬죠. 그럼 이 경우는 자 서로 다른 꽃 4송이를 받을 5명의 학생 중에 4명을 뽑아야 됩니다. 이러면 자
5명의 학생 중에 4명의 학생을 뽑았어. 근데 꽃 4송이는 구분이 돼. 그러니까 꽃 4송이를 서로 다른 학생들에게 줄 거니까 그건 오피사가 되겠죠. 오피사. 다른 말로 하면 꽃 4송이를 뽑은 4송이를 서로 다른 학생들한테 줄 거니까 4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초콜릿 2송이를 우리가 줘야겠죠? 초콜릿 2송이를. 그러면 초콜릿 2송이는 일단 무조건 꽃을 받지 않은 한 명이 초콜릿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제 뭐가 하나 남았어? 남은 초콜릿은 하나죠. 얘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만 결정해주면 됩니다. 그 경우가 바로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총 600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두 번째 모델이 있습니다. 꽃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꽃을 3명한테만 주는 거야. 이렇게 초반에 있는 요 3명의 학생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꽃 4송이를 3명의 학생에게 준다면 남은 2학생은 무조건 초콜릿을 하나씩 가져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꽃 4송이를 3명의 학생에게 준다는 건 꽃을 어떻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2송이, 1송이 이렇게밖에 못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먼저 5명 중에 꽃 4송이를 받을 3명의 학생을 뽑고요. 그리고 요 꽃 4송이를 2명, 1명, 1명, 그러니까 2개, 1개, 1개로 나누어서 3명의 학생에게 줄 거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꽃 4송이를 2송이, 1송이로 분할하는 경우가 바로 조나누기입니다. 여러분들 분할해서 했죠? 즉, 서로 다른 꽃 4송이 중에 2송이를 뽑고요. 이렇게. 그리고 2송이 중에 1송이를 뽑아요. 또 남은 1송이 중에 1송이는 알아서 되겠죠. 근데 이때 요 1송이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곱하기 2팩분의 1을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했던 조나누기였죠. 그럼 이게 6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5명의 학생 중에 3명의 학생을 뽑고요. 그 3명의 학생이 우리가 방금 조나누기 한 거를 이제 어떻게 해? 매칭하겠지. 그쵸? 그래서 그게 또 3팩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360. 그래서 정답은 여기 경우에는 960이라고 요렇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 안 갔을 수도 있어. 자, 다시 여기는 얘들아 꽃을 받을 3명의 학생, 꽃 받을 3명을 뽑은 거야. 꽃 받을 3명. 그리고 이 6가지는 자, 꽃을 3명에게 주는 경우가 바로 2송이, 1송이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야. 그러면 이건 뭐 한 거냐면 꽃 받을 3명 이렇게 골라놨고 꽃도 이렇게 A, B 꽃, C 꽃, D 꽃 이렇게 지금 나눠만 놓은 거야. 그럼 이제 매칭해야지. 그치? 이렇게 짝지어야 되잖아. 그럼 A가 가져갈 수 있는 게 A라는 학생이 가져갈 수 있는 꽃이 A, B 한 덩이, 이렇게 한 묶음, 그리고 C 또는 D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고 얘가 3가지. B는 그러면 남은 꽃 2가지가 있고 C는 남은 1가지가 있는 거죠. 3팩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칭한다 라는 의미의 3팩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을 요번엔 뭘로 잡냐? 초콜릿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을 초콜릿으로 잡을 수도 있죠. 기준을 초콜릿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런 거지. 초콜릿을 어떻게 줄 것인가 라는 거야. 자, 얘도 똑같이 학생들을 A, B, C, D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자, 첫 번째 경우 초콜릿은 구분이 안 되고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 경우 초콜릿 2개를 한 번 해주는 겁니다. 한 학생에게 이렇게. 그러면 남은 4명의 학생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모두 초콜릿 또는 꽃은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은 꽃 4송이가 다른 학생들한테 다 가야겠죠. 그쵸? 그럼 이런 경우는 자, 초콜릿 2개를 한 번에 받을, 혼자서 다 받을 사람 골라줘. 5명 중에 1명 골라줘. 그리고 남은 학생 4명은 꽃 4송이를 가져갈 거잖아. 그게 그냥 4팩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24 곱하기 5니까 120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경우 이제 초콜릿을 하나 주는 거야. 이렇게 초콜릿 여기서 하나 주고요. 여기서 하나 주고요. 그러면 이제 꽃이 문제인데 꽃을 자, 여기 남은 우리 세 명의 친구들은 무조건 꽃을 한 송이씩은 갖고 있겠죠? 그러면 네모칸 없앨게요. 좀 이렇게 다시 여기 꽃 하나, 여기도 꽃 하나, 여기도 꽃 하나죠. 그럼 우리에게는 꽃이 이제 몇 송이가 남았어요. 꽃이 한 송이 남았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럼 봐봐요. 꽃이 이렇게 한 송이 기다리고 있잖아. 이 꽃 한 송이는 그러면 이 꽃 한 송이는 우리 이미 초콜릿을 하나씩 받은 이 학생들한테 갈 수 있고, 이미 꽃을 하나씩 받은 이 학생들한테 갈 수 있죠. 근데 초콜릿은 구분이 안 되고요. 꽃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요게 또 이제 첫 번째 경우, 꽃을 하나가 이미 초콜릿을 받은 학생이 꽃을 가져가는 경우가 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꽃을 이미 받은 학생들한테 꽃이 하나 더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요 왼쪽 거 꽃을 초콜릿을 받은 학생들이 꽃을 가져간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5명의 학생 중에 초콜릿을 받을 학생을 2명을 뽑기만 해요. 왜냐하면 초콜릿은 구분이 안 되니까 학생 2명을 뽑기만 하면 똑같은 초콜릿이 알아서 들어갈 겁니다. 학생들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학생들이 꽃을 이제 3송이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학생 3명이 받을 꽃을 4송이 중에 먼저 3송이를 이렇게 뽑고 나서 그거를 서로 다른 3명의 학생에게 주는 거니까 4P3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만 해주면 되냐, 이렇게 하면 꽃 한 송이가 남아있죠. 알아서 그게 초콜릿을 받은 2명의 학생 중 누구에게 갈 것인가, 요거 하나 해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10 곱하기 24 곱하기 2가 돼서 480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이미 꽃을 받은 학생들에게 꽃을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초콜릿만 받을 학생 2명을 고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꽃은 우리가 들어가면 결국엔 이 경우는 꽃을 다시 2송이, 한 송이 주는 거잖아. 이건 아까 어떤 케이스랑 똑같은 거야. 여기 위에 있던 2번 케이스랑 또 느낌이 똑같은 거야. 그냥 상황이. 그래서 초콜릿 하나씩 받았고 꽃 2송이, 한 송이를 3명의 학생에게 준다.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한번 해보면 똑같은 계산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방금과 같은 위에 거랑 똑같은 계산이 일어나면 360.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니까 840. 그럼 위에 거랑 더하면 정답은 최종적으로 960이 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꽃으로 잡든 초콜릿으로 잡든 둘 다 풀 수는 있는데, 상황이 어쨌든 꼬이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이 힘든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위에서도 2번 경우가 헷갈릴 거고 밑에서도 이 경우가 좀 헷갈릴 거다. 해서 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문제, 이제 행렬로 넘어왔네요. 행렬 파트는 다행히 쉽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독특한 조건을 줬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해석해봐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먼저 2차 정사각 행렬의 성분들을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호로 표현 좀 해봅시다. 이렇게 A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B는요 B11, B12, B21, B22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조건대로 해석을 해보시면 먼저 A 행렬, 자 IJ랑 JI가 자리를 바꾼 행렬은 서로 값이 어쨌든 똑같대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얘들아, A1행 1열은 요 앞에 있는 1이 I고 뒤에 있는 1이 J잖아.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A11인데. 그니까 이건 그냥 어떠한 값이다 라고 우리가 쓰면 돼. 그럼 예를 들어 그럼 P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요때 A12는 근데 A21이랑 둘이 서로 그럼 어떤 거야? 성분의 값이 같겠죠. 그쵸? 그래서 그냥 얘를 또 뭐 A라고 잡아보면 여기도 A가 될 거야. 그리고 A22도 2행 2열 성분도 뭐 그냥 자기 자신일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한번 A 행렬을 가정해 보고요. B 행렬은요, 근데
B11이랑 마이너스 B11이랑 그럼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 그럼 더하면 0이죠. 그러면 2B11은 0이네. 그러니까 요번엔 여기가 양끝이 이렇게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B12랑 B-21이랑 똑같을 거니까 요번엔 얘네 둘이 더하면 0, 즉 B12가 마이너스 B2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B12 성분은 마이너스 B21이니까 B21을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이너스 B랑 가정하면 여기가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겠네요. 그쵸? 서로 부호가 반대인 관계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정 끝났어요. 그럼 A 더하기 해보세요. 얘들아, A 더하기 B를 한번 해봅시다. 진짜 우리가 가정한 성분들로 P,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Q. 요게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8, 15, 마이너스 1, 7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따라서 P가 8이고요. Q는 7이고요. A 더하기 B가 15고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2를 연립하면요. 어떻게 돼요? A는 7이고요. B는 8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A의 이행일열을 A라고 한 거고요. A의 이행이열을 Q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A랑 Q를 더하니까 정답은 14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린 또 다음 문제 같이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문제에서 되게 독특하게 이 단위 행렬 2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 더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짝수 번째 짝수 거듭 제곱을 한 행렬의 값을 더하세요 라고만 하고 있네요. 그럼 이거 찾아야죠. 규칙 찾아야지, 규칙. 그러면 규칙을 한번 찾아봅시다. 뭐 어떻게 해요? 규칙 찾아야죠.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7, 5입니다. 그러면 이때 A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16 빼기 21이니까 마이너스 5, 그리고 12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 더하기 35니까 7, 마이너스 21 더하기 25니까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A 세제곱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랑 A제곱 곱하면 되니까 여기서 2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그리고 12 마이너스 12 하니까 0. 계산해보면 또 여기도 0, 여기도 계산해보면 또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뭘 찾은 거예요? 따라서 거듭 제곱을 해보니까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게 된 거죠. 주기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2 더하기 자 A 제곱 해봤고 A 4제곱은요 그럼 뭘까요? 이 A 세제곱에서 A 4제곱을 가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럼 A 4제곱은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A 6제곱은 그럼 뭐가 돼요, 얘들아? 여기서 또 A 세제곱에서 A 6제곱을 가봐요. 그럼 이건 그냥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A 6제곱은 2입니다. 2. 그 다음에 A 8제곱은요? 이게 A 6제곱이고요. 이게 A 4제곱이었어요. 자, 그럼 A 8제곱은요? A 6제곱에다가 A 제곱을 또 곱한 거니까 A 제곱이고요. 그럼 A 10제곱은요? 여기다가 또 A 제곱을 곱하니까 반복되겠죠,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반복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요 세 개의 묶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묶은 요 세 개, 앞에 있는 첫 세 개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2 더하기 A 제곱 빼기 A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행렬 1001 더하기 A 제곱은 우리가 계산해놓은 거에 의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7, 4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A를 빼니까 빼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7, 5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 0이 되고요. 0 빼기 3 더하기 3이니까 0이 되고요. 0, 7 빼기 7이니까 0이 되고 1, 4 빼기 5가 돼서 0이 되죠. 뭐예요, 얘들아? 영행열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으로 묶은 이 한 묶음은 바로 영행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쭉쭉 가서 A의 100제곱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3개씩 묶었을 때, 3개씩 묶었을 때 몇 묶음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하면 행렬이 몇 개 있는 건가요? A 제곱부터 A 100제곱까지 짝수개만 있으니까 원래는 51.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1개. 근데 앞에 단위 행렬 하나 더 붙었으니까 총 51개의 행렬이 있어요. 걔를 3개씩 묶어봐요. 그러면 딱딱딱 떨어져서 총 3개씩 17개의 세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3개씩이 다 행렬의 합이 0행렬이었으니까 0행렬이 다 17개 있으니까 정답은 그냥 0행렬이네요. 그쵸?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요게 첫 번째 제일 베이직한 기초풀이. 그럼 이제 스킬풀이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이 스킬풀이는 여러분들이 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겠다. 저는 이거 자신 있어요 하는 친구들만 쓰시면 됩니다.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뭐였어? 행렬이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써 있을 때요.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단위 행렬 2는 0행렬입니다. 라고 이렇게 행렬의 성분들을 가지고 2차 방정식처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행렬이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7, 5인데 이때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케일리 해밀턴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니까요. 더하기 2는 0이 되겠죠. 이렇게 0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보면 이건 여러분들 뭐처럼 받아들여? 마치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세계에서 요거랑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양변에 A 더하기 2라는 행렬을 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단위 행렬은 0행렬이다가 되니까 A 행렬 세제곱 3번 거듭제곱하면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니까 우리가 아까 힘들게 계산해서 찾았던 요게 요게 그냥 바로 계산 없이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보너스로 얘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죠. 뭐 여러분들 이제 2 더하기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은 바로 A 4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A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거 3개는 묶었을 때 우리가 찾아놓은 요거 A 제곱 더하기 2 빼기 A는 0이니까 이게 0이잖아요. 그럼 총 51의 행렬의 개수가 있는데 3개씩 묶었을 때 0행렬이니까 정답은 그냥 바로 3번입니다 라고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알아두면 좋다. 근데 이거를 쓸 때는 우리는 무조건 약속을 하나 합시다. 어떨 때만 쓸게로 하냐? 이렇게 주기 찾을 때만 쓰기로 합시다. 즉 규칙 찾을 때만 쓸 겁니다. 주어진 행렬을 딱 줬을 때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이런 행렬 관계식을 주고서 요걸로 가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 요것만 주의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걸 줬을 때 이렇게만 가자. 요것만 이해하자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리고 학교 프린트 다 같이 풀어봤고요.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마무리 해볼게요.